안녕하세요. 코리아 플러스 리얼리즘, 코리알리즘입니다. 영상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마스크 착용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호흡곤란과 두통, 어지러움은 물론이고 마스크 고무줄로 귀 주변에 고통을 느끼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또한 마스크 피부염과 트러블이라는 말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을 정도로 코로나 시대에는 이제 흔한 부작용이 된 것입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마스크에 또 다른 부작용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바로 안구 건조증입니다. 숨을 내쉴 때 마스크 윗부분으로 새는 날숨은 눈으로 직행하는데 이때 눈물이 평소보다 빠르게 증발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미국의 유타 대학교 의대 연구진은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는 사람들 가운데 눈 부위 가려움과 안구 건조 증상을 보이는 이들이 늘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최근 학술지에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스크는 코로나 시국의 가장 중요한 예방 조치로 효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대부분 철저한 마스크 착용 실천으로 효과를 본 여러 사례들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화주의 한 스타벅스 커피숍에서도 손님 수십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손님들 사이를 수차례 오고 간 마스크 쓴 직원들은 단 한 명도 감염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서울의 한 병원의 4인실에 입원 중이던 한 환자가 뒤늦게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해당 환자와 접촉한 의료진 17명 모두 아무도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또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한 덕분이었습니다. 최근 한 교회에서는 확진자가 3차례 예배에 참석했지만 예배 당시 교회에 있었던 다른 교인 9천여 명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며 0% 확진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 교회에서는 모든 교인에 대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관리자가 이를 수시로 관리 감독하는 철저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한 유치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아이가 다른 추가 확진을 발생시키지 않는 등 한국에서는 철저한 마스크 착용의 효과를 충분히 누리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백신이 개발되기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현재로서는 마스크 착용이 자신을 방어하는 가장 강력한 백신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초창기 프랑스의 양대 일간지인 르피가로를 비롯한 여러 외신은 한국에서 마스크를 쓰는 이유를 이웃과 가족을 전염병 위험에 노출하지 않으려는 것 이라는 문장이 담긴 기사를 통해 소개하며 이웃을 생각하는 다른 사람을 위한 행동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서구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미 마스크 착용은 에티켓 차원을 넘어서며 지하철이나 버스, 병원 같은 곳에서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코로나 관련 사망자가 20만 명이 넘고 큰 소리치던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한국 등지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비웃던 미국에서는 마스크를 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오로지 개인의 편의를 위해 마스크를 벗어 던진 몰지각한 일부 시민들이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는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여러 다툼 뉴스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을 두고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이념의 차이로 변질되면서 이에 대한 개인 간 분쟁이 사망사건으로도 이어지는 이른바 코로나 비극도 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 뉴욕주의 한 술집에서 마스크 착용을 두고 다투던 80세 백인 남성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80세 남성이 65세 남성에게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는 등의 주의를 줬다가 폭행당해 의식을 잃은 지 나흘 만에 숨지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뉴욕주는 술집에서 자리에 앉을 때만 마스크를 벗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CCTV에는 가해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술집 안팎을 돌아다니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미국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시민들로 인한 분쟁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켄터키주 루이빌에 거주하는 한 의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지 않는다면서 10대 소녀들과 다툼을 벌이다 한 흑인 소녀의 목을 조르고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3월 말에는 뉴욕 브루클린의 한 병원에서 30대 여성이 80대 할머니가 자신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왔다는 이유로 할머니를 밀쳐냈는데 복도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할머니는 의식을 잃은 지 몇 시간 만에 결국 사망했습니다. 미시간주의 저가 상품 매장에서는 40대 경비원이 손님에게 마스크를 쓰도록 요청했다가 손님의 20대 아들에게 총을 맞아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미국 내에선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내세우는 이유는 표현의 자유입니다. 마스크 착용을 강제할 수 없고 마스크를 쓰지 않는 행위 역시 표현의 자유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국 50개 주 가운데 복면 금지법을 시행 중인 주는 워싱턴 DC를 비롯해 뉴욕주, 캘리포니아주 등 14개에 이릅니다. 이 법이 제정된 것은 19세기 중반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뉴욕에서는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일부 임차인들이 가면을 쓰고 집주인을 공격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복면 금지법이 제정됐습니다. 따라서 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이 법을 시행 중인 주에서는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는 것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마스크를 쓰도록 강제하는 것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착각과 더불어 100년 넘는 복면 금지법까지 더해지면서 미국인들이 얼굴을 가리는 행위에 거부감을 가진다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17만 명이 목숨을 잃은 8월 초까지도 미국 워싱턴 대학 보건통계평가 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인의 마스크 착용 비율이 55% 정도에 불과해 90%가 넘는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현재까지 20만 명 이상이 사망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보다 더 중요한 가치인지 아리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도 방역을 위해 종교시설 등의 모임을 축소시키거나 금지시켰지만 같은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과는 다르게 미국에서는 관련한 폭력이나 시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뉴욕의 예배당 폐쇄 조치에 반발한 정통파 유대교도 500명이 거리로 몰려나와 뉴욕 브루클린의 유대인 거주 지역에서 차로를 점거한 뒤 폭력 시위를 벌였다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자정 이후까지 거리를 점거한 유대인 시위대는 마스크 더미에 불을 지르면서 분노를 표시했고 일부 시위대는 자신들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던 시민을 집단 폭행하며 피해자는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미국 오하이오주에서는 풋볼 경기 도중 마스크를 거부한 여성이 경찰관의 테이저건에 맞아 체포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모든 관람객이 마스크나 얼굴 가리개를 착용해야 한다는 학교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경찰은 여성에게 다가가 마스크 착용을 여러 차례 요청했습니다. 이 여성은 천식을 앓고 있다며 마스크를 쓰라는 요구를 거부했고 그렇지 않으면 경기장을 떠나라는 경찰의 지시도 역시 거부했습니다. 이후 수갑을 채우며 체포하려 하자 강하게 저항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경찰관은 어깨에 테이저건을 발사해 제압했습니다. 경찰의 체포에 저항한 혐의와 불법 침입 혐의가 적용된 것입니다. 한인 관련 사건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한 상점에서 일하는 20대 한국인 직원이 흑인 손님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청했다가 폭행을 당한 것입니다. 김 씨는 이 흑인에게 다가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매장에 들어올 수 없다. 나가달라고 말했고 이에 이 흑인 남성은 너희 동양인 때문에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며 김 씨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것입니다. 남성은 양손으로 김 씨의 턱을 때렸고 발로 김 씨의 다리를 차기도 했습니다. 한편 1857년에 창간하여 저명한 저술가들로 이루어진 전통 있는 언론사인 디 애틀랜틱은 한국만의 예의성에 초점을 맞추며 미국과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새로운 일일 확진 사례를 최고점에서 90% 이상 줄인 것과 더불어 아마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민주주의적인 국가이다. 미국의 비극과 한국의 대응을 비교한 일부 전문가들은 유교와 온순한 집단주의의 고대 문화로 그 차이를 요약했다. 이 관찰은 인종차별주의적인 것뿐 아니라 한국의 성공을 이국적으로 만들고 문화적 차이로 치부해버린다. 한국의 그것이 미국이나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당장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의 문화적 풍조에 의한 필연적인 결과처럼 보이게 한다. 사실은 한국 정부와 국민들은 간단해 보이지만 존경할 만하며 너무나 드문 일을 했다는 것이다. 그들은 역사로부터 고통받았고 그것으로부터 배웠다.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에서 한국보다 더 나은 민주주의는 없다. 코로나에 대한 한국의 월드클래스 대응은 종교나 문화적 산물이 아니라 오히려 위기를 경험했고 준비한 결과였다. 공공정책은 자동적인 대응이 아니라 의도적인 대응이다. 한국은 배우기를 선택했다. 미국은 우리의 준비 부족 때문에 실수하고 혼란스러운 대유행 사태에 돌입했다. 우리는 여전히 한국처럼 배울 시간이 있다. 무관심과 수능을 혼동하지 말고 인종과 문화를 혼동하지 말자. 도널드 트럼프가 한국과 협의해 모델을 모방하는 것이 얼마나 쉬웠을까. 트럼프는 자신의 태스크포스에 있는 의사들의 어떤 말조차 듣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 하기 싫지만 세상은 우리를 지나쳤다. 그것은 한 가지로 귀결된다. 즉, 이익보다 삶을 우선시하는 것이다. 한국은 도덕적으로 파산한 나라가 아니다. 그들은 전능하신 돈보다 사람과 건강을 우선시한다. 게다가 그들은 현실적인 지각이 아닌 데이터에 기반한 지성을 발휘한다. 한국은 거의 70년 동안 포위 공격을 받아왔다. 그들은 모든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최근 미국에서는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이 환기되고 있고 이것이 본인만을 위한 것이 아닌 가족과 이웃을 위한 일임을 서서히 깨닫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것은 경영위기에 몰린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고통임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